안녕하세요. 저희는 면목중학교 도서부 1학년 손예나, 조은타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의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럼 만들러 가봅시다. 자, 이제 저희가 만들 나의 작은 도서관 내부를 보시죠. 자, 이건 설명서, 이거는 이렇게 예시들,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들 책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이제 한 번에 봅시다. 이제 우리가 만들 책들입니다. 좀 많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조금만 만들려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본판인데 이렇게 여기 중에서 요거예요. 이렇게 이거예요. 자, 이제 다시 만들어 가봅시다. 저희가 자르는 게 너무 많아서 먼저 다 잘랐는데요. 먼저 책부터 만들러 가봅시다. 제가 이렇게 샘플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만들러 가보시죠. 저희가 책들을 다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완성작품을 보러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면목중학교 도서관에 대해 알아봅시다. 여러분, 저희 학교 도서관이 어디에 있는지 다들 아시나요? 도서관은 별관 계단으로 올라오시면 바로 보여요. 도서관에 오기 전 발열 체크와 손소독제 꼭 해주시고 들어와 주세요. 아참, 실내화가 없으시다면 도서관 들어와 오른쪽 보시면 슬리퍼가 있으니 신어주세요. 이제 저희 도서관의 이용 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뛰거나 장난치지 말아주세요. 도서관은 친구들이 책을 읽고 공부하는 곳이며 서가 사이를 뛰어다녀 장난을 치면 크게 다칠 수 있어요. 뛰어놀고 싶을 땐 운동장인 거 다들 아시죠? 두 번째, 도서관에 있는 물건은 소중히 다뤄주세요. 책을 찍거나 낙서를 하고 컴퓨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가 가요. 세 번째, 휴대폰은 무음을 하거나 꺼주세요. 노래를 듣거나 전화를 받으면 도서관에 있는 친구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전화를 받을 땐 도서관 밖에서 조용히 통화해주세요. 네 번째, 책을 아무 곳에 꽂아두지 마세요. 책을 읽고 자리를 모르겠다 싶으시면 트럭에 꽂아주세요. 도서부 친구들이 책의 자리를 찾아줄 거예요. 다섯 번째, 음식을 갖고 와서 먹으면 안 돼요. 배가 고프다고 함부로 먹으면 소리도 물론이고 책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음식은 도서관 밖에서 다 먹고 들어와 주세요. 이용 규칙 잘 들어보셨나요? 생각보다 별거 없고 쉬운 것들 뿐이라 놀라셨을 거예요.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다 할 수 있는 것들 뿐이니 꼭 지켜주세요. 다음은 책 빌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일단 도서관을 조용히 방문해 주세요. 그리고 서가에 가서 읽고 싶은 책을 골라줍니다. 만약 새로운 책을 원하시면 신간도서 쪽으로 가보세요. 도서관에 온 지 얼마 안 된 새로운 책들이 있어요. 책을 고르셨다면 사서 선생님이 계신 데스크 쪽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사서 선생님께 읽고 싶은 책이랑 학생증을 제출해주세요. 학생증이 없으면 책을 빌릴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해주세요. 제출을 하면 선생님께서 반납일을 날려주실 거예요. 반납일을 기억해두었다가 그날까지 꼭 반납해주세요. 반납일이 지나버리면 다음에 책을 빌리기가 힘들어져요. 또 중요한 한 가지, 책을 잃어버리셨거나 훼손되었다면 사서 선생님께 꼭 말씀드려야 해요. 여러분, 도서관은 책 읽고 공부만 하는 곳일까요? 저희 도서관에서는 많은 행사를 열곤 하는데요.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못하지만 작년까지 재밌는 행사를 많이 했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진다면 행사를 열려고 해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친구들은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으신가요? 프로게이머? 디자이너? 다들 각자 꿈이 있을 텐데요. 우리는 사서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해야 사서가 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사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나요? 사서란 도서관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보존하는 사람인데요. 사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서가 되려면 사서 자격증이 필요해요.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학문헌정보학과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과 다른 전공의 대학교 학위를 취득하고 사서교육원에 진학해서 1년간 수련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어요. 4년제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한다면 2급 정사서를 취득할 수 있고요. 사서교육원에 진학한다면 준사서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어요. 사서 자격증의 급수는 준사서, 2급 정사서, 1급 정사서 순으로 높아져요. 그럼 사서교사는 무슨 일을 할까요? 사서교사는 학생들의 도서 지도와 문헌 분류 시청각 자료의 제작 및 이용 지도, 자료의 선택 및 조직 등 학교 도서관의 운용 및 관리를 하는 직업이에요. 사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사립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의 도서관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대학 도서관, 공공도서관 기업체의 자료실에서도 사서로 취업할 수 있어요. 사서란 직업, 도서관만 지키는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요? 지금까지 저희 학교 도서관과 사서라는 직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묘목중학교 도서부 이진형입니다. 제가 이번 팟캐스트로 소개하게 된 책은 10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 입니다. 이 책은 아이세움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이며 20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고 제가 소개할 파트는 7파트의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과 14파트의 백인이라서 불합격이라고요 입니다. 이 책에는 하나의 답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책에는 수많은 말들과 사람들이 나오지만 책 전체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사회 공동체를 위해 어떤 것이 옳고 바른 것인지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는 것입니다. 7파트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한 시즌에 3,100만 달러, 약 3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던 미국의 부자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할까요? 먼저 찬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가난한 사람들보다 많이 내면 좀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행복을 주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마이클 조던에게서 세금을 받아서 형편이 어려운 100명을 도와준다면 행복한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요. 사람들은 강제로 일하는 게 아니고 원하는 만큼 세금을 내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부자에게 적은 돈도 큰 돈이 될 수 있고 부자들은 자신의 재능만으로 큰 돈을 번 것은 아니니 돈을 버는 과정에서 부자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진 빚을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정당하게 돈을 많이 벌었다면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정당하게 더 많이 벌었는데 더 많은 세금을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아요. 많이 벌었다고 세금을 많이 내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다수가 정한 법으로 부자인 소수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사람의 재능과 기술은 모두 그 사람의 것인데 더 많은 세금을 내라는 것은 그 재능을 사회가 소유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4파트 백인이라서 불합격이라고요? 피부색 때문에 그것도 백인이라서 처벌을 받았다는 한 사람의 이야기. 참 이상한 이야기가 아닌가요? 홀어머니 밑에서 혼자 힘으로 대학교까지 마친 셰릴 호브드. 그녀는 꿈을 품고 텍사스 법학 전문 대학원에 원서를 냈지만 그녀가 받은 것은 불합격 통보였어요. 그녀는 의아했어요. 심지어 그녀보다 점수가 낮은 지원자 중에도 합격자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녀보다 성적이 낮아도 합격한 사람들은 흑인과 멕시코계 미국인이라는 점을요. 그녀가 합격자보다 좋은 성적이었지만 입학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에 있었어요. 이 정책은 정당한가요? 아니면 불공정한 것일까요? 이 소수 집단 우대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시험 성적만으로 입학을 결정할 순 없고 역사적으로 받은 차별을 보상해줘야 하며 다양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수 집단 학생들은 입학 때 성적이 낮았지만 학업 능력은 우수하고 거의 모두 무사히 졸업하여 변호사 시험에 합격합니다. 법의 공정성을 위해 입학 시 소수 집단 학생들을 우대해 주어야 균형이 잡힙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사회 불평등을 없애는데 효과가 정말 있는가? 지금의 흑인들이 자신이 직접 과거에 차별을 받은 것은 아니고 소수 집단 학생들의 자부심에 상처를 줄 수 있고 백인 학생들은 오히려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지금까지 읽은 앞의 두 파트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돈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좀 더 내어서 가난한 다수를 도우면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부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부자들도 결국 사회에 돈을 버는 과정에서 진 빚이 있으니 세금으로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재능과 기술은 모두 그 사람의 것이 아니고 나는 나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두 번째, 소수 집단 우대 정책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소수 집단이 차별받는 것도 아니고 인종 다양성이 높아진다고 하여 수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험 점수가 더 높았던 사람들은 더 많이 무사히 졸업하여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원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저와 같은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이처럼 이 책에는 이번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과 백인이라서 불합격이라고요와 같은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온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을 때 각 주제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읽고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면목중학교 1학년 필독서이기도 하니 사서 직접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면목중학교 도서부 이진형의 북캐스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6반 정경아입니다. 오늘은 좀비고등학교라는 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좀비고등학교라는 책은 좀비고등학교라는 게임을 모티브로 만든 책인 제작은 회사 업서피스, 글 배아이, 그림 나인 스튜디오에서 만든 책입니다. 그 좀비고등학교의 책을 바탕 설명과 캐릭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바탕 설명인 좀비고등학교에는 학교에 좀비가 학교에 퍼져 있는 학교입니다. 학생들은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물건을 찾고 이런 일을 만든 사람을 가봅니다. 궁금하시면은 게임에서도 내용을 하게 할 수 있고 책을 사셔도 알 수 있는데 책을 사셔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캐릭터 소개입니다. 한가람, 좀비고등학교 게임 매니아, 그 다음에 책의 주인공, 이유리, 모건센 소녀, 김준호, 같은 반 친구, 남동진, 게임 속 주인공, 정예슬, 말과양이 공주, 권준영, 개구쟁이 소녀, 전도섭, 비밀스러운 전학생, 닥터구, 의문의 남자, 고나래, 미스부 부장, 사무엘, 교장 선생님, 사무엘 아내인 전 교장 선생님인 백설연. 어떤 한 소년이 이제 이 책의 바탕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소년이 게임을 하다 할머니 댁에 돼서 갔습니다. 근데 그 소년이 한가람은 할머니 댁에 도착하고 학교를 가면서 할머니 댁에 가면서 학교를 봅니다. 그 후 그 학교가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 좀비고등학교라는 게임을 하는데 갑자기 양호실에 누워 있습니다. 그 후 눈을 떠보니 뒤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직접 책을 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는 쿠폰도 있으니 사셔서 좀비고등학교 책을 보면서 쿠폰도 쓰시고 슬슬 가기도 해야 되니까 선배들이야 이야기했을 때나 그런 것들 이제 선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선배들이란 잘 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친근감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즐겁기는 하고 계획 같은 거에 짜서 게임 같은 것도 합니다.
했습니다. 근데 도서부에 맞는 건 딱히 못해서 좀 아쉬운 것도 있긴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도, 그래도 이제 이렇게 1학년 도서부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도 다음 도서부 때는 도서부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후 이제 슬슬 가게 되니까, 이제 코로나19나 전종 코로나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1학년 정경한 이제 슬슬 마치겠습니다. Shut up and sit down.